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사고의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관악구는 안전한지 현재 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가령 인턴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군중 밀집 지역의 압사 사고에 대한 대비, 안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관악구에도 축제가 많았잖아요. 밀집 지역 대비가 되었었나요? 먼저 제가 관악구청에 관악구만의 안전사고 대비 매뉴얼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았는데요. 답변으로는 따로 관악구만의 매뉴얼이 있지는 않고 행정안전부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이제 기본으로 이제 행해지는 축제마다 장소나 뭐 인원, 주요 환경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세운 뒤 그 뒤에 안전관리과에서 심의를 거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안전관리과는 혹시 그 관악구청의 안전관리과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참고로 이제 저희들도 재난재해나 뭐가 있으면 이제 안전관리과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관련된 혹시 오늘 이야기를 좀 해주실 계획이신 거죠, 그렇죠? 네네. 행정안전과에서 그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이 축제 관련된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2021년도 때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관악 FM 직원들도 이번 보면서 솔직히 반성을 했어요. 축제나 이런 것들 같이 협력하고 연대하는데 밖에 나갔을 때 압사사고 관련된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어요. 진짜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했고 진심으로 반성했고 다시는 그런 왜 우리가 놓쳤는지 실제로 축제하면서 기본 안전관리나 보건 계획은 있었는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이 온다라는 것에 대한 압사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질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저희들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안전관리 계획은 그럼 이제 구청에서도 그래도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떤 건가요? 안전관리 계획에서는 먼저 행사 동선이나 일정, 그리고 최대 수용 가능 인원, 예상 인원, 스텝 인원 등 이 사람들 인원수에 대한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또 그 이후에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로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는 비상시 조치 사항이나 비상 연락망, 그리고 화재 문제에 대비한 소방 안전 계획, 코로나 방역 계획, 응급 의료에 대한 세부 계획 등을 축제 예상 규모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지역 단위, 관악구 단위에서 이런 걸 정말 마련할까? 실제로 마련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 안전 관련된 기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그런 축제 준비팀에서도 그 계획팀을 따로 두고서 만들어서 했는데 다만 뒤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제 압사 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따로 있었을까? 네, 그래서 저도 이걸 직접적으로 여쭤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난 14일에서 16일에 낙성대 공원 일대에서 펼쳐진 2022년 관악 강감전 축제에 약 24만여 명이 다녀갔는데요. 그 축제에 관련한 안전관리 계획에서도 공원에서 주최되고 또 공개된 공간이기 때문에 압사사고 대응 요령은 따로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네, 이태원 참사 이전에는 어디서도 밀집 지역에 대비한 안전교육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참사로 인해서 행정안전부 매뉴얼이 바뀌거나 추가된 게 있을까요? 아직은 관악구청 측에서도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의 추가나 변경 사항에 대한 지시는 듣지 못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하루빨리 압사 사고를 대비한 안전대책 매뉴얼이 생기면 좋겠는데 그럼 현재 관악구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이나 부상자분들의 현황 또 지원 상황은 알 수 있나요? 참사 희생자와 부상자 모두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모두 통일된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구청에 여쭤봤을 때는 서울시 어느 구이든 같은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대로 안타깝게도 관악구에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있었잖아요. 총 5분이셨죠? 네네. 네. 그 5분들께는 일단 생활안전지원금 2천만 원과 장례비 지원금 1,500만 원을 받게 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관악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전화 연결했었잖아요. 네. 윤영진 구의원 그리고 장현수 구의원 이렇게 전화 연결했었는데 그때 이야기됐었던 게 이런 지원 말고도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했거든요. 아마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네.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있다는 정도만 하고 총 5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2분은 엄마와 딸, 네, 그리고 청년 3명 이렇게 5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는 혹시 중상자 중에서 더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었죠. 그렇죠. 저희가 아직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죠. 관악구 내에서. 이것도 여쭤봐야 추가- 될 것 같아요. 그 관악구의 부상자 현황 알 수 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더 궁금해져서 먼저 구청에 연락을 드렸을 때는 사실 아직 구청에서는 뭐 아무 답변이나 부상자 명단에 관해서 들은 바가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 했고요.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보니까 거기서 하루에 3번 매일 오전 11시, 오후 6시, 오후 11시에 서울 이태원 사고 대처 상황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 기준으로 오늘 11월 7일 6시 기준으로는 전체 부상자는 197명이라고 집계가 되어 있고요. 근데 그중에서 21명이 입원 중이고 176명이 귀가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보면 11월 5일 오전 11시까지는 뭐 이제 부상자 입원 병원과 병원마다 현황 집계까지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변동사항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전화로 문의를 드려도 그것은 아직 알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상자, 사망자는 사실 지역별로도 현황이 또 이렇게 집계에 대해서 공고가 되어 있지만 네. 부상자들은 그냥 서울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현황이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그래도 이제 뭐 이후에 추가 사망자가 관악구에서는 없었나 봐요. 네네네. 어쨌든 이 정도로 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악구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부상자들 네. 사망자에 대한 지원은 알겠어요. 부상자분들이 만일 있다면 네.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부상자들의 지원비는 뭐 아까 사망자들처럼 딱 금액으로 정해져 있진 않고요. 상황에 따라 이제 본인이 부상자의 가족 모든 지원 대상자들이 읍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그때 국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걸 확인을 하고 심의를 거쳐서 의료비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 자세한 사항들은 아마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로 044-205-5318 또는 5319 또는 5324로 문의하시면 아마 제대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게 원래 행정안전부가 당초 8일까지 이태원 사고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당초 8일까지였던 피해 신고 기간을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신고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확인된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부상자 같은 경우 의료비 지원 외에도 생계 일부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부상을 당했는데 직장 출근을 못하거나 기타 무엇을 못했었을 때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아직 확인 못한 거예요. 완전히 확인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에 문의를 꼭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참사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가령 인턴 P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